모두가 잠든 새벽 3시 20분쯤 번쩍하고 불빛이 일더니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곧이어 사이렌이 울려 퍼지며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곳,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을 초토화한 나라, 오래된 앙숙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군 전투기 200여 대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핵 개발의 심장부인 나탄즈 등을 공격하면서 두 나라 간의 충돌은 시작됐고요. 순식간에 330기 이상의 미사일을 주요 시설에 쏟아부었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겨눈 사상 최대 규모의 공격이라는 이번 사태. 이스라엘은 왜 이런 공격을 감행한 걸까요? 이스라엘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처음부터 핵 개발 중심지를 선제 타격했고요. 이 작전의 배후에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공격 개시 수개월 전부터 이란 내로 밀반입한 드론 등을 이용해 방공망을 뚫은 겁니다. 이 기습 공격으로 이란군 참모총장과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핵 과학자와 같은 군 관계자들이 사망했고요. 더불어 민간인을 포함해 이란에서만 224명이 숨졌습니다. Israel launched Operation Rising Lion, a targeted military operation to roll back the Iranian threat to Israel's very survival.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의 어원이라고 알려진 성경 구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번만큼은 끝장을 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제대로 허를 찔린 이란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반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رژیم صهیونی با این جنایت برای خود سرنوشت تلخ و دردناکی تدارک دید و آن را قطعاً دریافت خواهد کرد. 이스라엘이 기습적으로 공격하긴 했지만요. 실은 지난달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타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쉽사리 공격할 수 없었던 게 그동안 이란은 자국의 핵시설 공격을 레드라인으로 삼아왔거든요. 그래서일까요? 반격에 나선 이란도 드론 100대, 200기 이상의 미사일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등 핵심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방공체계가 뚫리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죠. 이번 공습은 기존 공습과 비교해서 유례가 없는 수준의 대대적인 공습이었고 핵 기술 관계자들과 군 수뇌부들이 그들의 자택에서 마치 핀셋 공격으로 사망을 했다는 점이 이란 사회를 가장 충격으로 몰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37년 만에 경험하는 테헤란 도심 공격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런 점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은 주로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동원한 대리전을 펼쳐왔잖아요. 그동안의 갈등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데 아니 그래서 이 두 나라 또다시 왜 그러냐고요? 또 이 사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f we could have a deal without bombs being dropped all over the Middle East, that would be a very good thing. They can't have a nuclear weapon. 원래 미국은 이란의 핵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 오만에서 6차 회담을 갖기로 했었거든요. 이란은 오랫동안 핵무기 개발 계획을 부인해왔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연료 공급과 같은 민간 목적에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어서요. IAEA 2월 보고서를 보면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274kg 소유하고 있다고 했지만요. 그로부터 3개월 뒤 5월 보고서를 보면 408kg으로 거의 50%가량이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핵 능력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60% 농축 우라늄이 42kg 정도 있으면 핵폭탄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그 핵물질 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위권 발동으로 이란의 핵 능력이 이렇게 올라갔고 이 핵 능력이 올라간 것은 우리한테는 군사적 위협이다라고 해서 자위권 발동으로 공격을 들어간 것이죠. 이란이 슬금슬금 핵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입장에선 속이 타들어갔고요. 벼르고 있던 핵시설 공습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며 압박에 나섰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단순 핵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의장국이 돼서 가자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UN 회의를 한번 해보자 하고 중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명분을 만들어진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군사작전이 감행된 것이죠.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UN 안보리나 총회에서 공동행동에 나선다면 가자지구 사태를 두고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나 제재를 끌어낼 가능성도 있어서요. 국제 여론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고요. 외교 판도에서 이스라엘의 입지가 좁아지는 외교 왕따가 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다 또 이스라엘 국내 정치도 시끌시끌합니다. 이란에 군사 공격을 하기 전 이스라엘에선 투표가 있었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겐 이미 부패 관련 재판뿐만 아니라 최근엔 측근이 카타르 왕실의 자금을 받았다는 스캔들까지 불거져서요. 연립정부가 흔들흔들했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를 해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표결이
이뤄졌는데요. 결과는 61대 52. 아슬아슬하게 국회는 해산되지 않고 존속하게 됐지만요. 이것도 겨우 6개월짜리라 네타냐후 연정의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서요. 이렇게 이란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라도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이란 비핵화가 핵심인 것 같긴 한데 그 뒤에는 참 여러 복합적인 이유도 있었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공격을 두고서 관여도,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요.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핵 협상안을 두고 이란에 암묵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데요. 이란 입장에서는 강대국 미국을 상대하기도 벅찬데 이스라엘까지 공습에 나선 상황에서 협상 카드가 점점 떨어져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오케이 알겠어, 이 미국이 주는 협상안을 받을게 라고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전성기를 맞은 상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란과의 싸움에서 이 정도로 더 밀면 내가 주적이라고 생각했던 상대를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이스라엘아 멈춰 하면 멈출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났을 때 얼만큼 강경하게 이스라엘을 압박할 것인가가 지금 핵심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기본이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한마디씩 거들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에 껴들자 슬슬 이러다 3차 대전 발발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사태 괜찮은 건가요? 제3차 세계대전이나 전면전으로 가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자체가 이란,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상전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미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전쟁을 멈춘다면 우리도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피력을 한 만큼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두 나라의 충돌이 지속될 거라는 분석이 많아서요. 이해관계가 얽힌 많은 나라가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망자 90% 이상이 민간인들인데다 그 피해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마무리돼 민간인 피해가 더 없길 바랍니다.